이번 지방선거에서 핵풍과 성풍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근데 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던진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남성들 측면에서는 지금 미투 운동이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로 나오는 형상이니까 남성들 측면에서는 건들기가 좀 불편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서 검사가 이 사실은 직장 상관으로부터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 핵심은 성이 하나의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 그리고 남성 주도적 남성 지배 사회에 있어서 물론 한국의 그 여권 신장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정말 괄목할 정도로 됐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뭐 다른 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여성들을 많이 정부 요직에 쓴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여권 신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연한 것이 성이라는 것을 남성 지배 구조의 당연한 혹은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해오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 사회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사고 자체를, 그리고 사회의 통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엉뚱한 대로 좀 흘러가는, 혹은 엉뚱한 대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최고의 제1인자 팟캐스터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에 무슨 음모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미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혹은 권력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게 본인의 생각이든 혹은 객관적인 상황의 흘러감에 대한 관찰이든 간에 그런 기미를, 그런 느낌을 준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지적했던 간에 야당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 가해자가 여당 쪽 사람들이라는 데 대해서 사뭇 정말 봐라, 쟤들은 하는 일이 저런 것에 불과하다, 마치 좋은 선거에 있어서 좋은 호재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이용할 기세입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야당 소속이든 여당 소속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지금 성폭력 문제를 보면 권력의 수단으로 썼느냐, 아니면 권력의 수단이 아닌 남녀간의 여성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아닌 남성 위주의 하나의 수단으로 썼느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어쨌든 남자가 갑, 여자가 을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을 한번 봅시다. 특별히 내가 이념을 얘기하거나 누구를 지적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니까 여당을 한번 봅시다. 많은 가능성 있는, 현재 지정되진 않은 가능성 있는 대권 후보자 혹은 서울시장 후보,
그 외에 지금 수면으로 뜨지 않았지만 말이 이루어지는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가치관과 사회의 통념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당이 앞장서서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언급하는 건 좀 불편하지만 뭐 이미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안희정 향후 대선 주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희정 전 지사는, 충남지사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본인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비해서 민병도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뭐 그러면서도 끝에 가가 풋노트는 각주는 붙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던진 데 대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던지는데도 여당은 제발 나가지 마라. 의원직 던지는 건 제거해봐라. 이 자체가 하나의 음모고 하나의 성을 수단으로 쓰는 증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서검사가 처음 던졌을 때의 이 문제는 사회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통념, 그리고 남성이 갑의 위치에서 권력이라는 중간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성을 을로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자고 던졌는데, 물론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편함도 있었겠죠. 여당에서는 이것을 사람에 따라 달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정치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쫓겨난 데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음모가 아니냐, 자기들끼리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다툼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난무합니다. 뭘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난무합니다. 근데 민병도 의원은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는데도 붙들어 기어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그만두는 거는 제거해보라. 왜? 민병두라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리 때문에. 정족수, 지금 현재 자한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5자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다가 계속 이때까지 민주당이 단속해왔던 게 현역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마라, 가급적. 왜? 전부 지방선거 나간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한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다.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다.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집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민병도 의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안희정의 섹스 스캔들은 목을 쳐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민병두 의원의 섹스 스캔들은, 혹은 성추행은, 스캔들까지 아니라 칩시다 그러면 성추행은 덮고 넘어가야 되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런 차별화된 기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성폭행 이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더구나 워싱턴까지 가서 트럼프의 흔쾌한 미국 회담의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라고. 그런데도 이 성추행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추행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이 지금 워싱턴에 간 특사, 북한에 간 특사들이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된 노력을 했냐. 물론 무지해서 모르는, 그 실속을 모르는 민주당 내 의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속셈을 압니다.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의 용어를 미국이나 한국이 이때까지 말해온 비핵화로, 더구나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로 각색해서 말한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계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트럼프가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처럼 몰아가면서 그 바람 속에 지금 자기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성추행 문제는 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우리 5,200만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가둬두는 거의 벼랑 끝에 선 전략입니다. 문정부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김정은 밑에 굴속시키는, 김정은 밑에 속박시키는 이 카드를 대통령이 기꺼이 김정은에게 던져준 겁니다. 그 얻은 열매를 혹시 성풍 때문에 그 효과를 잃을까 여당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추행의 문제는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의식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엄청난 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이 좀 더 선진화된 국가로 나가는 가장 큰 개혁의 수단으로, 가장 큰 개혁의 수단 중에 하나로 적극적으로 여당, 야당이 합쳐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특정한 당이 이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다른 당은 그것이 정치에 있어서 지방선거에서가 하나의 자기들의 꽃놀이패로 작용되도록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양쪽 다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앞장서서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조건 없이 주고 싶어하고, 여당은 앞서서 이런 사회적인 관습의 문제를 고칠 계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가치가 뭡니까? 고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나왔으면 뿌리부터 고쳐야죠. 뭐 정치권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것에, 이 성추행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하나의 의식구조에, 사회 지배구조에, 개혁의 불씨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감추고,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은닉하고 축소화하고 넘어간다면은 여당이 이때까지 주장해오던 적폐청산은 마이너스 평가입니다. 전직 지도자들만 깜방에 가두면은 적폐청산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 개혁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겁니다.
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긋고 나올지, 모범을 보일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츰 국민들도 김정은의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노벨 평화상을 깜이다라고 떠드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도 이제 김정은의 본심, 그리고 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본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주장한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민주당이 노상 끄집어내는 인권, 개인의 기본권, 이것부터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개헌하는 것보다, 교과서 고치는 것보다, 전자권 이양받는 것보다, 미군 철수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당으로 볼 때는 하나는 꽃놀이패고 하나는 자폭탄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 둘 중 어느 것도 꽃놀이패가 돼서도 안 되고 다른 하나도 자폭탄이라는 것을 개혁의 계기로 쓰지 않고 감추려고 들면은 적폐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 적폐가 정말 더 큰 산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생각, 의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 동의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